안녕하세요. 아나볼릭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져서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병원을 가려고 퇴근하고 갔는데 네이버 검사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6시 반까지 진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얼추 맞춰가지고 갔었어요. 6시 정도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병원 아마 간호사겠죠, 전화를 받으신 분이니까. 6시 반까지 하나요? 했더니 진료가 마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해요. 이해는 가면서도.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6시에 마감 이렇게 다른 어떤 병원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병원 쪽에는 제가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없어서 6시 반까지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병원을 가실 일이 있을 때는 많은 병원이야 뭐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그 업무 종료나 진료 마감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헛걸음을 하지 않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은 뉴스를 좀 보니까 달러가 1,500원대를 넘었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증시가 개장되고 외환시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1,500원대가 넘어간 거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좀 많이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경제 상황들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상 토크 주제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라는 거와 이거는 정말 지금도 참 잘 산 것 같아, 그리고 너무너무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 지금도 뭐 많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먼저 이제 이건 참 돈 가치를 충분히 하고 지금도 만족한다 라고 느끼는 게, 사진 않지만 돈을 지불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첫 번째가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체감적으로, 이게 비포 앤 애프터라고 B&A라고 소위 마케팅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안 좋았던 몸이 좋아지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면 이게 되게 좋은 가치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갈 때, 물론 이제 과잉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도 몇 군데 가봤지만 그런 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평균적인 진료비를 청구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크거든요. 그럼 거기서 5만원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청구를 할 수 있고, 대충 뭐 한 60에서 70% 정도, 또 어떤 처방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또 다시 리턴이 되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병원은 그런 실손보험이 되는 거를 알고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시니어 스타트업 했을 때, 그때 어르신들이 주로 가는 병원들
그리고 병원을 다니시면서 불편한 게 없나 라고 봤었었는데, 어떤 병원인데 정말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병원에는 진료비를 이렇게 제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약간 도와주면서 봤는데, 진료비가 55,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냐 했더니, 뭐 실손보험 청구하면 되고 뭐 이런저런 어떤 혜택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보고, 이 병원들이 어차피 치료를 받는 어르신도 뭐 좋고, 본인들도 다시 돈을 받아서 좋고, 요렇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진료를 잘해서 많을 수도 있는데, 마침 저희 그 공동 창업자가 좀 다쳐가지고 갔는데 진료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뭐 보통 일반적 한 엑스레이 찍고 뭐 하면 한 8,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얼마 나오는데, 거기서는 6만 얼마를 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실손도 없거든요. 워낙 또 이제 잘 사는 사람일수록 보험을 별로 안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당황스러웠었죠. 그래서 그래서 병원은 지출하는 것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잘 찾아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요새는 좀 많이 못 읽는데, 한 달에 3권, 4권 정도를 사서 그냥 다양한 책들을 동시에 읽었어요. 하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읽자가 아니고 요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그렇게 전 독서를 좀 하거든요. 그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가 집중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글로 썼다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고마움도 있고, 그 작가에 대한, 그리고 제가 몰랐던 어떤 그 무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즐거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독서가 주는 즐거움인 것 같고, 이 이제 유튜브나 뭐 쇼츠 이런 거 보면 거기도 물론 책만큼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책을 읽었을 땐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 이렇게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빨리 이제 휘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색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읽으면서 그 문장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서 빠져들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보성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저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제가 뭐 이런 쪽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 경험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달라서 계속 저는 활자로 된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이 은퇴하면서 샀던 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거죠. 워싱턴 포스트인가? 아무튼 그 언론지를, 신문사를 투자를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분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내가 AI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굉장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그런 정보의 환각, 뭐 소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에 빠져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이런 사회 속에서 그 나라는 존재가 더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생각해 보시면서 독서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한때 전 등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명산, 100대 명산 다 이제 정상에 정복하고 싶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는 못했지만, 그 등산 같은 경우는 나름 그 기능이 필요한 용품들이 있어요. 스틱이나 아니면 아이젠이나 아니면 이제 땀을 발수시켜주거나 아니면 보온을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어떤 원단의 옷감들, 그리고 배낭도 되게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들 쉽게 죄송해요, 목이 따갑네요. 쉽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이 잘 되어 있는 것들, 등산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 본인의 취미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비싼 거 많잖아요. 아크테릭스,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저도 젊었을 때는 나름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산에 가서 꾀지지한 제가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등산 갔다 오는 건데, 굳이 막 좋은 거 입으면 물론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진 같은 걸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끔 뭐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언젠가 한 2년 전에 대둔산이라고 있어요. 또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데, 근데 전날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갑자기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얼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이제 다 웬만한 건 다 있는데, 그때 보통 사람이 가장 빨리 추위를 탈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부분이, 등산하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이마 부분의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열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비니, 소위 말하는 그 빵모자 같은 걸로 덮어줘야 되거든요. 열의 방출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닐을 집에다 놓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팔더라고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00원짜리 그냥 김밥 한 2줄 사면서 5,000원짜리 사가지고, 지금도 가끔 등산 갈 때 그거 쓰고 가요. 안 예쁘지만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는 이제 지출을 하는 걸 되게 되게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MTB라는 자전거, 산악자전거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2015년도 때 그때 독일에서 전기 자전거, 이제 배터리는 보쉬의 거였고, 그 하이바이크라는 글로벌 유럽 쪽에서 되게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 회사인데, 자전거를 그때 한국으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가지고 제가 타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얼마 줬더라?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때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저에 대해서 아낌없이 쓰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의미 없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후회하는 몇몇 아이템들이 있지만, 그때 샀던 그 전기 자전거는 지금도 제가 너무 잘 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제 영상에 올려드릴까도 하는데, 충전하면 한 5시간 정도 탈 수 있어서, 일산에서 반포 고수부지까지 갔다가 오면은 그래도 배터리가 충분하고, 왕복 그렇게 되면 한 80 몇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100킬로였나? 잠시까지 가니까 한 100킬로 정도 됐던 것 같고, 그걸로 가니까 한 80 몇 킬로인데, 저는 이제 힘들 때만 그 전기 모드를
스위치를 켜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페달링을 해서 가요. 전기 자전거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트로틀 방식과 페달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도로를 못 다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트로틀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땡기면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에 벌금을 먹는 걸로 알고 있고, 저처럼 페달을 밟아야지만 구동이 되는 페달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가끔 자전거 좋아하시는 동호회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서, 그때 당시 별로 없었으니까 제 거를 보면은 엄청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 약간 좀 무시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자전거 제대로 타려면은 배터리 같은 게 왜 필요해, 약간 그런 눈빛이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일상화가 됐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나가면 뭐 50, 60km 이상을 타고 싶으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어떤 체력의 방전을 계속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보조적인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샀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 잘 타고요. 이제 또 겨울이 다 지나갔으니까 저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라이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산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출은 아깝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물론 로봇 청소기도 전 지금 아깝지 않고 너무 좋고요. 근데 반면에 가끔 지금 보면 좀 이건 좀 아깝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가성비 좋은 거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또 얘기를 또 세버려 가지고, 이제 퇴근하면서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 돈을 주고 샀는데 좀 아깝다 생각되는 거, 요런 거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돈을 주고 저를 위해서 꽃을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시들잖아요. 시들면 버려야 되고, 버리게 되면 요게 또 일반 쓰레기로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깝고. 하지만 요 꽃이 참 묘한 게,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물론 받는 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께 뭐 생신이나 아니면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꽃다발을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선물을 해드리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꽃집이 하나 있어요. 여의도에 KBS 별관 바로 앞에 있는 길가에 있는 자몽드라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바쁘고 잘 하세요. 되게 젊으신 여성 플로리스트가 운영하시는 데 같은데,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꽃을 주문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거의 실패가 없어요. 오히려 그 꽃을 받으신 어르신이 꽃이 너무 일찍 시들어서 이쪽 꽃가게 꽃은 너무 아까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르신들이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꽃이 주는 그 행복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꽃은 제 돈 주고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장식하거나 관상을 하기 위해서 사지는 않아요. 가성비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 돈 주고 요걸 사는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드는 게, 와인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도 그 가격이 이제 꽤 비싼 몇십만 원짜리 와인은
저 혼자 있을 때는 사서 혼자 홀짝홀짝 음미하면서 먹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친구나 뭐 누군가랑 같이 할 때는 제가 사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저 혼자 먹을 때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아까워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진정한 와인 매니아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주로 하우스 와인이 아니고 데일리 와인,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갑자기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와인 전문 가게에서 싸게 나온 것도 괜찮은 거, 눈여겨봤는데 싸게 나온 거, 그런 건 좀 사죠.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운동 같은 거 TV로 스포츠 볼 때, 아니면은 뭔가 뭐 다큐멘터리 뭐라도 틀어놓고 제가 다른 일 하면서 할 때 마시면서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 딱 사가지고 한 병을 다 먹으면 취하니까 이제 냉장고에 딱 놔둬가지고 한 3, 4일 정도 한두 잔씩 이렇게 마시면은 그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비싼 그 파인다이닝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데서 음식을 먹고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요런 생각은 해보진 않았어요. 이 돈 주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는 그닥 그렇게 가성비를 못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옷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비싼 옷도 많이 입고 해봤는데, 요새는 워낙 그 좋은 품질 좋고 디자인 좋은 옷들이 많아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해지지 않게만 잘 입고 다니면은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뭐 요새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 같은 데 보면은 그 짝퉁이나 아니면 정말 저품질, 디자인만 뭐 그럴싸한데 막 저품질, 이런 것들은 저는 안 사죠. 왜냐면 짝퉁을 입는 거 뭐 입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좀 더 저가의 제품을 사자, 요런 또 제 이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사지 않습니다. 또 이건 진짜 아깝다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골프공을 이게 참 되게 이제 비싸거든요. 요새 뭐 프로 타이틀리스트에 프로 V1, V1X 이런 거는 7만 얼마, 6만 얼마 하니까, 그런 거를 제 돈 주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생일 때 선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가 제가 골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라운딩 할 때 이거 선물로 주거나 이럴 때 쓰지, 제가 제 돈 주고 그 비싼 거를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싱글을 치는 사람도 그렇고 언더를 치시는 프로님들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골프공 하나 탁 치면은 12개가 들어있는 7만 얼마면 하나당 5,000원 정도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필드 나가면은 저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는 뭐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까져가지고 못 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이제 인터넷 골프 뭐라고 할까요,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볼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물에 빠지거나 막 그렇게 해서 불려있는 공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비가 나거나 그렇게 돼서 공을 수거해가지고 잘 닦아서 상태가 좋게, 탄성이 좋은 거죠. 그런 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스트볼 전문 업체인데,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줘요. 보통 그래서 가장 상급 프로 V1 타이틀리스트 거 10개 딱 하면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근데 이제 좋은 게 거의 거기는 마크도 없고 완전 정말 새 거 같아요. 보면은 거의 처음 쳤을 때 잊어버린 공들 그런 것만 잘 모아놓은 거죠. 근데 거기가 또 좋은 게 제가 원하는 그 이니셜이나 디자인을 또 공에다가 인쇄를 해줘요. 예를 들면 제가 거기다가 샤넬을 넣고 싶다 그럼 샤넬을 넣을 수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가수 얼굴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가끔 이제 친구들 생일할 때 못 치는 애들은 로스트볼도 좋아하고 잘 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상태 좋은 로스트볼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 이름 새겨가지고 선물 한 뭐 두어 세트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좀 고마워 하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막 우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이 보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박스에 이쁘게 담겨 있는 정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좋아하는 놈들한테는 또 주죠. 싫어하는 놈들한테는 안 주죠. 물론 이제 새 볼도 이렇게 인쇄해주는 업체가 인터넷에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업체를 많이 좀 사용합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전국 어디든지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가 좀 좋은 거, 안 좋은 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거를 제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이 트래픽을 예상해 보면 아마 제 시간에 도착이 안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이제 해외 바이어가 방문을 하시는데 일단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이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연결 잘 해가지고 하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